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기타 모든 무슨 송수신 장치에서 전파가 하나더라도 제 스마트폰은 또 번호가 있어요. 근데 같은 전파로 수신하죠. 수신하는데 번호가 있어서 틀리죠. 근데 이 번호를 갖다가 A 모드 나한테 똑같은 전파 송수신 구조가 있지만 A 모드, B 모드, C 모드, D 모드 10가지로 모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떤 인터넷망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안에는 통신칩이 여러 개를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거나 모두를 틀리게 송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통신칩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달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파를 한꺼번에 송수신해서 속도를 뭐 동일한 양의 전기를 갖다 데스크탑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보를 갖다 보낼 때 우리가 데스크탑에 보면 동축 케이블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회선 주세, 3회선, 4회선 주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해야 돼요. 전기선에는 구리선이 동축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분화 나중에 조립하면 되니까 암호 설정을 해서 그것을 각각 통신 라인을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회선이니까 두 개로 쪼개서 보내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또는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기 케이블 TV에서도 기술 쓰거나 우리가 인터넷 어떤 현재 유선 전화선에도 구리를 쓰고 있는데 신호선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섬유선이 됐든, 그러니까 광섬유선 여러 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광섬유선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구분해서 많은 양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정도 정보,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적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동축 케이블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동축 케이블에도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각각 피복이 있겠죠. 피복이 있고 신호를 구분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각각 피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안에서 구현해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광섬유선에도 똑같이 해서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가거나 유선전화선에서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모터 직전회선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를 높이는데 웨이사례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파워를 높여서 보내는 데 쓰고요. 구리선 어떤 모터나 또 발전기에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 좌석을 두께가 틀리게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훨씬 더 파워가 세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모터의 직전에서는 다른 대선과 차별화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그가 카펫시다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차별화해서 다른 데보다 전기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다른 데는 전기선의 굵기가 어떻게 두꺼운데 다른 데는 전기선의 굵기가 똑같은데 다른 데는 한 개다, 두 개다. 그러면 이건 10개 정도 차선을 넓힌다 그러죠. 수많은 많은 전기가 들어와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걸로 이제 그거를 어떤 모터에다가 안정적인 파워를 전기 파워를 공급함으로써 모터를 힘있게 돌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연구자석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거기다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또는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다. 크고 작은 것도. 그래서 이렇게 송전선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송전 방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물에다가 바닷물이나 소금 용액에다 금속판을 갖다 다 해놔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을 걸리면 다른 방식보다 훨씬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그런 전기선의 구리선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제가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걸 꼭 따라 하시던데 이것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금속판을 만들 때부터 금속판을 여기에 구리판이다. 그러면 그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판으로 딱 만들어요.
구리를 용형을 덮어서 이런 형태의 금속판, 알루미늄 판도 되고 모든 금속판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나 열, 냉기를 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제조와 모든 고무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고무 같은 거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지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게 기존에 만들어졌던 동그랗다. 예를 들면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탄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신발 밑창 깔창에도 들어가고요. 신발 밑창 만들 때나 금속에도 이것을 넣어서 금속이 탄성 있게 만들어주는 금속에다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같은 어떤 금속 또는 또 다른 금속도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은 플라스틱판에도 동일한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는 전기선의 또 두께가 틀리게 대중소로 만들어 겉으로는 하나의 두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수십 겹 여러 겹의 형태로 두께로 만들어서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줄 못지않게 이것을 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금속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칼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칼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알갱이 동그랗든 뭐든 알갱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액상을 덮어갖고 이제 칼을 만들고 나중에 두들겨서 만들겠죠. 기계든 뭐든 그렇게 만드시면 훨씬 튼튼하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은 철사, 철근 모든 금속 구조와 고무 그다음에 이런 그럼 고무에도 이런 데도 들어가 이런 데도 들어가고 고무판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 합성소매 실이라든지 이런데 인쇄 잉크와 어떤 페인트 또는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에다가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색이 선명해요. 100%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이거 100% 넣어서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넣어서 지르는 색이 환해요. 그래서 모든 페인트에 이제 환한 거 보면은 이건 넣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차별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걸 쓴 것과 안 넣은 것과 그림이 틀려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윤활유는 오일제 저는 100%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틀리다는 것을 이미 제가 써보니까 틀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라카 같은 데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라카 페인트에도 넣을 수 있고 모든 페인트 구조에 엔진 윤활유 오일제 그 다음에 방청제 이런 데도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 합성소매 실이나 면실 모든 실 구조에도 이걸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런 거 이런 또 고무제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들어가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 이게 밧줄 그렇죠 이렇게 여기 고무 밧줄 이런 것들에도 들어가고 금속에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구리판에도 들어가서 제조합니다. 알루미늄 판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대 강맥카트리스 정세현 교수님께서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여기다 이거 넣어갖고 부식 안 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거죠. 반도체 어떤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거 넣거나 플라스틱 창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둡니다. 그래서 실리콘 나노 구조의 접합 구조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노 구조가 됐든 홈을 파갖고 접합하는 구조. 이것은 뭐 크기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세요. 그걸로 이제 유리 삼성콘 협력사 코닝이다 그러면 유리기판을 만들었다. 수평선을 수직선을 파서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어떤 건물에도 이렇게 지하가 있듯이 웨이퍼가 실리콘 웨이퍼가 됐든 유리기판이든 플라스틱 기판이든 기판이 뭐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고요. 여기서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절연 구조를 이게 이제 절연이 된다는 거죠. 그걸로 반도체 웨이퍼 그다음에 이렇게 랜드 플래시다. 그다음에 어떤 HBM이다. 그러면 수직으로 높게 쌓으면 발열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높이 쌓을수록 열이 축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 관통 기술을 얘기를 했더니 그걸 쓰시더라고 멋대로 쓰셨는데 SK나 삼성, 마이크론이라든 TSMC 멋대로 쓰셨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전기선이나 통선을 거기다 그걸 쓰시더라고요. 또는 이런 반도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유리 이런 것을 여러 겹 코팅을 줘가지고 이걸 쓰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열이 발산이 여기 축적이 안 되고 외부로 쉽게 나간다. 그럼 미끄러거리는 비행체 만들 때도 금속에다가도 금속 코팅을 여러 겹 뭐 유리석용 코팅인지 아니더라도 이런 코팅제로 해서 미끌거리기 위해서 압력이 전달되지 않거나 열 압력
이런 냉기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고 다른 데로 갑니다.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코팅 기술로 인해서 못 한다는 거죠. 전투기나 뭐 자동차 같은데 철판 같은데도 금속 같은데도 유리석양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가 배도 그렇겠죠. 그것을 여러 개 코팅을 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병 같은데 보면은 물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기름 묻었으면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압력을 전달이 안 돼. 열이나 냉기를 전달해. 또는 전기 끝이 두껍다면 전기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저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선 피복이 더 낫죠. 나은데 이것도 반도체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카패시터다. 이것도 저렴 구조로 아주 나노 구조로 갈 때 저렴 물질을 쓰기가 어려울 때 이것도 쓸 수 있다. 여러 개 코팅해서 절연하는 기술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눠고 전기사 여기 구리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액상 덮으로 구리판 만들 그걸로도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만들 수 있어요. 또 반도체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